1학년 때의 내신만 확 잡으면 2학년 때부터는 뭐 반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그래도 정시로 돌아서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뒤부터는 내신 1등급을 따기에는 조금 더 수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미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전율입니다. 네, 일단 우리 아이가 특목 자사고를 지금 이제 지원하고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학상 내신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딱 이렇게 풀 수 있다는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일단 출제자의 의도나 아니면은 이 문제 풀이법들이 떠올라야지, 그게 전혀 안 보인다면은 지금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치게 될 수학 상의 중간고사 내신 시험만큼은 어느 정도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 외대부고 설명회가 이제 28일에 있고 각 학교별로의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 아마 내신 기출 자료도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아이가 한번 딱 풀어보고 어느 정도 수학 상의 중간고사의 내신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목 자사의 수학 상위권이 그럼 언제 결정되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물론 수학 상위권이 지금 현재 아이의 뭐 선행 진도 아니면 지금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의 성적, 이런 것도 수학 상위권을 뭐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학 상위권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내신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내신 등급, 그럼 고1, 고2, 고3에 걸쳐서 이제 내신 등급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은 뭐 수능에 나오는 수원, 수투, 미적 당연히 뭐 중요한데,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은 바로 1학년 1, 2학기 수학 상하의 내신 등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고2, 고3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1학년 때 내신만 좀 잘 땄으면 지금 좀 수월했을 텐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재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학년 때 또는 2학년 1학기 때까지만 수학은 잘 버티면 그 뒤에는 내신 따기가 수월하다. 왜냐하면 내신은 어차피 상대평가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정시로 갈아타는 아이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내신에 대한 큰 관심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부분이 1학년 때의 내신입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해가고, 또 특목자사를 준비했다면은 수학 상하를 뭐 한 번만 하고 들어온 애들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4-5번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1학년 때의 내신만 확 잡으면 2학년 때부터는 뭐 반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그래도 정시로 돌아서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뒤부터는 내신 1등급을 따기에는 조금 더 수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5 표준편차가 작다는 건 그만큼 아이들의 성적이 촘촘하다는 거거든요. 수학 상하는 정말 많이 준비를 해서 와요. 그래서 뭐 자칫하면은 내 실력은 뛰어나지만 등급에서는 뭐 4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학 상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물론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내신 점수를 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내신 문제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그런 문제들, 그런 조건들, 문항, 수, 난이도로 연습을 많이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숙제를 문제집으로, 시중 문제집으로 숙제를 이렇게 시켜보면은 아이들이 거의 다 맞아요. 신기할 정도로 잘 푼다. 그런데 테스트로 이게 내신 기출 문제들이나 아니면 변형 문제들로 테스트를 24문제를 쳐보면 생각보다 시간 조절도 못하고, 그리고 오답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들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내신을 따기 위해서는 내신 기출 문제들이나 아니면 내신 기출 변형 문제들로 24문제, 그러니까 여러 단원이 이렇게 섞여 있는, 난이도도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로 연습을 해야지만 실전에서는 점수가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잘 버티고 나면은 이제 2학년 때 수학 1이나 뭐 수학 2를 하게 되는 2학년 때는 편차가 이제 보시면 좀
1학년 때보다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내신에는 조금 소홀해지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정말 1학년 때 내신을 1등급, 2등급까지 유지해온 아이들은 2학년 때 돼서는 수원수투, 물론 내용은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신을 따기는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뭐 내신을 버릴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 상하 어차피 시작한 만큼 실전 문제로 조금 더 좀 더 연습을 하여 1학년 때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일단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또 상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목자사는 또 진도가 빠르잖아요. 수학 상하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원투가 몰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투까지도 방학에 이제 특강을 이용해 가지고 원투는 이제 모의고사 수준, 수능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 놓으면은 이제 2학기 때 그 2학년 겨울방학, 2학년 준비하는 겨울방학 때 충분히 내신 기출 문제들로 연습을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등급 뭐 이렇게 학교별로 보시면은 1등급이면 좋겠지만 1등급이 10명, 1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저는 이제 2등급, 40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모든 과목을 그렇게 관리하면은 이제 충분히 뭐 서울대나 의치한약수 같은 거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고민인데 고등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이제 한 단계 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건데 이제 어느 대학까지를 가야 우리가 이제 망신스럽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를 나름 시험 쳐서 가는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험을 쳐야지만 합격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일단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학교의 좀 특징, 뭐 머리를 기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제일 좀 공부를 잘한다라고 쳐주는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서는 조금 이렇게 당당했었는데 2학년이 딱 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제 주변의 친구들은 곧 중학교 때 친구들은 아 쟤는 뭐 공부 잘하는구나로 알고 있을 텐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서 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1학년 때는 심지어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제가 딱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누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저에 대한 인식이 없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 반 애들이 한 5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명만 선생님들의 관심 대상이고 저는 이제 선생님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도 먹고 그리고 또 조금 자신감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1학년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아, 쟤는 내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1학년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서도 조금 자신감이 많이 이제 상실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알고 있던 고3 언니들이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생각보다 뭐 못 붙인 언니들도 있고 그걸 이제 눈으로 보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친구들은 내가 잘하는지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이제 대학을 잘 못 가게 되면 너무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쪽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2 때부터는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이제 불면증도 걸리고 그런 그런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목자사고를 입학하는 걸로도 물론 아이들이 이제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결국에는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제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 잘하는 아이들 속에서 어떻게 내 실력을 키워서 결국에는 이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 아이들은 일단은 입시 성적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외대부고는 뭐 서울대 그 합격자 수만 등록자 수만 60명, 70명 정도 되고 외대부고의 이 작년 의치 한약수는 뭐 127명으로 이제 여러 중복이 되어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잘 가야 좋은 거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물론 서포트를 잘 해주고 수능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주겠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멘탈을 관리를 잘 하여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와 학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또 만약에
수시로나 정시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경우는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절반 정도는 그냥 재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의대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래도 외대부고나 안산 동산고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정도는 재수를 하고, 그리고 성남외고나 북일고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재수를 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이제 가려고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수하는 비율은 점점 이제 전체적인 수치도 그렇지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꼭 이제 뭔가 그 재수를 해서라도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은 어느 학교가 어떤 순서로 이제 빡세게 공부를 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일반고는 수상화 이렇게 공통 수학을 하고 수원 수투 2학년 때 하고 뭐 미적 같은 선택 과목은 3학년 때 하는 구조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고등수학 상하를 하고 2학년 때 이과 기준으로 수원 수투 미적 기하를 다 거의 다 끝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나가는 진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걸 잘 해내기 위한 준비를, 물론 1학년 겨울방학 때도 있지만 겨울방학에는 또 다른 것도 할 것도 많고, 그리고 과목이 4개나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미리 고1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해놓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수학 상하를 1학기 때 다 끝내는 커리여가지고 얘네는 좀 1학년이 좀 빡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까지 고1에 마치고 이제 2학년 때는 수투, 확통, 그리고 3학년 때 미적분을 하는 커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등수학 상하를 굉장히 잘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수원까지도 미리 실전 대비까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안산 동산고 같은 경우에도 고등수학 상하 그리고 2학년 때 수원, 수투, 미적 기하까지 다 끝내는 구조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금 더 일찍 대비가 필요합니다. 성남외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학에 대한 비중이 이제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더 약한 편이고, 그리고 단위수도 3으로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여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을 조금 더 높은 데를 가기 위해선 수학에 대한 내신이 1등급이 나오면 좋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최상위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이 방학 12월 1, 2월을 이용해가지고 수학 상하는 아이들이 한 4-5번 돌린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깨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원 수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여의주 진도에서는 여기 수원 수투는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제 수원 수투의 난이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지 않은 응용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신이 들어가기 전 단계에는 아이들이 심화까지도 실전 문제까지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봤을 때 감이 오지 않으면 그건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느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특목 자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분당 미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고등학교에 가면은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랑 강사 또는 학교 이 세 개가 완벽한 팀 플레이를 이루어야 저는 이제 대학 입시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학생이랑 학부모는 공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라는 게 아이한테는 되게 스트레스고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멘탈을 다듬어 줄 수 있는, 좀 가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몸에 좋은 거 많이 이렇게 먹여주시고 좀 더 편안하게 해주시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랑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고민도 저한테는 많이 털어놓지만 엄마한테는 많이 안 털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래 어머님이랑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학생과 강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님도 알 수 있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조금 카톡방도 저희 세 명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아이가 숙제를 해놓은 것들도 어머님이 볼 수 있지만 거의 이제 말씀은 안 하시고 하트만 이렇게 눌러주시고 잘하고 있구나 응원해주시고, 그 정도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제목은 애들은 언제 집에 가나요?라고 했는데 수학이 되게 좀 신기한 게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 학원에 오면 너무 잘 풀려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쳐다보고 있으면 잘 풀려요.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잘 풀려요. 저 좋으라고 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요 공간에서 풀면은 굉장히 잘 풀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애들이 수업이 끝나도 저는 이제 아이들 풀 거 있으면은 다 하고 그래도 뭐 늦어도 하고 가라라고 하고 있는 편이고 숙제 같은 거 조금 밀릴 때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뭐 영어도 엄청나게 양이 많고 또 국어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는 날에 이제 모르는 것들이나 아니면 혼자 해결하기 힘든 것들 답지 보면은 그냥 뭐 답이 다 보이지만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의 힌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또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이 특목자사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되게 과제 집착력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그냥 질문하지 않아요. 다 가르쳐 주는 거는 싫어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풀어볼게요 라고 본인이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힌트를 조금만 달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이 공간에서 수학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신기하다고 생각한 건데 문제집은 되게 잘 풀거든요. 문제집 문제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쉽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유형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위에 걸 풀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풀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집 문제들은 뭐 거의 오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내주는 테스트를 보면은 꼭 틀려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뭔가 문제집과는 다른 포인트의 그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문제집에서 봤던 문제가 아닌 문제들로 시험을 이렇게 주면은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원에서 연습을 통해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혼자서 너무 문제집만 많이 풀다 보면은 좀 실전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실전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수학 상황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특목자사 아이들은 보통 주말에 수업을 하거든요. 이제 저랑 안산 동산고 수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얘네들이 이제 주중에는 수업이 없고 주말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한 달에 4번 오는 수업이면은 이제 마음 먹지 않으면 되게 좀 흐지부지해지기도 쉽거든. 숙제 밀리면은 하루 나와서 못했어. 그러면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양도 아니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숙제를 체크하고 있고 아까 보시던 그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이 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체크를 하고 정오표로 이제 어떻게 맞았고 틀렸는지를 조금 매일 피드백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에 있지만 그래도 뭔가 선생님이랑 수학에 있어서는 뭔가 친구 같은 메스메이트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그런 게 고등수학에서는 내신을 따기 위해 필요한 그런 학원 또는 강사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에 있어서 뭐 수행평가나 아니면 발표할 때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주중에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당 미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오를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수학 강사 전유리였습니다.